지금부터는 외교안보 이슈도 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도직구의 외교안보 전문가입니다.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신 차관님 오랜만에 뵙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습니까? 예, 반갑습니다. 네, 지금 미국에서 상당히 이례적인 사건들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반이민 정책에 반발하는 시위뿐만 아니라 지금 보고 계신 것처럼 미국에서 마치 북한처럼 대규모 열병식이 열렸다고 하는데 일단 트럼프 대통령의 이야기부터 한번 들어보시죠. We're the hottest country in the world right now, and our country will soon be greater and stronger than ever before. 네, 지금 미국에서 대규모 열병식이 열렸습니다. 북한과도 비교되고 있는데 함께 보시죠. 네, 신범철 차관님 지금 영상 한번 보시면서 이 미국에서 이 열병식 좀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사실은 미국은 열병식을 잘 안 해요. 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 육군 창설 250주년이다 보니까 이렇게 대대적인 열병식을 개최했는데 하필이면 그날이 또 트럼프 대통령의 생일이기도 해요. 생일을 맞아서 네. 열병식을 했다. 79번째 생일이어서 아무래도 무리하게 추진한 것 같습니다. 네. 지금 화면에도 나오지만 615억 원, 그러니까 4,500만 달러가 들어갔다고 하고요. 그래서 미국 시민 10명 중에 6명은 조금 부정적인 의견을 피력한다고 해요. 예. 그런데 이제 열병식 자체로 놓고 보면은요, 미국이 한 열병식은 약간 자유로워요. 그러니까 20만 군중이 함께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미국 시민들과 그 미국 군의 역사에 대해서 이렇게 보여주고 호흡하는 있고. 예, 그런 과정. 그래서 나오는 무기체계도요, 사실은 옛날 무기체계부터 차분차분하게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이제 북한이라든가 중국 이쪽 권위주의 체제에서의 열병식은 최고 지도자에게 보여주는 그래서 뭐 핵무기 화성 17형, 중국과 같은 경우에는 둔폭 미사일. 그런데 여기는 이제 보병들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걸어가잖아요. 저 걷는 모습도 차이가 나잖아요. 아니 우리가 볼 때는 군기 빠진 것처럼 걷는데 저게 자연스러운 거다 이거죠? 예, 저렇게 어떻게 보면 시민들과 호흡하는 그런 열병식을 하는 거고요. 예. 권위주의 체제에서는 오리걸음 기억나세요? 탁탁탁. 알죠. 그렇게 획일된 모습으로 군기가 바짝 들어있고 최고 지도, 예, 지금 잘 나오고 있는데요. 저런 걸음으로 예. 최고 지도자에게 충성을 다하겠다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저 북한식의 열병식이라면 예. 미국의 열병식은 저렇게 군인들이 등장하고 그 군인들에 대해서 군 통수권자나 시민들의 모습은 잘 안 나오는데 시민들이 손을 이렇게 흔들어주면서 환영하는 그런 모습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전혀 차이가 있다고 봐야겠죠. 지금 이 두 열병식의 가장 큰 차이점을 말씀드리면 군인들이 이제 북한은 오화열을 맞추면서 각을 맞추면서 누구를 보냐면 시선이 김정은을 향해 있는데 미국의 열병식은 시선이 시민들이나 군인들의 시선이 정면을 향해 있다라는 이 군인들의 시선이 가장 큰 차이점인 것 같은데요. 말씀 주신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의 79세 생일에 또 맞춰서 열병식도 열렸어요. 생일 축하 노래도 울려 폈다고 합니다. 들어보시죠. (79세) 생일 때문에 열병식을 연 건 아니다. 미 육군 250주년을 맞아서 열병식이 열렸는데 공교롭게 79세 생일날과 맞아 떨어진 측면이 있고요. 앞서 신범철 전 차관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걸프전 이후에 34년 만에 미국에서 열병식이 열린 겁니다. 그런데 미국 열병식이 열리던 날 저녁에서 No Kings라는 문구를 들면서 트럼프 대통령에 반대하는 시위가 열렸다고 합니다. 함께 보시죠. 신범철 차관님, No King 저게 의미하는 게 뭡니까? 저녁에서 시위가 열렸다는데 왜 열린 거죠? 사실은 트럼프 대통령이 너무 일방적으로 정책을 전개하니까 그 반대 측에 있는 입장에서는 왕권을 갖다 행사하는 것 같다. 그래서 미국에는 왕이 필요 없다.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라 하는 항의의 표시로 노킹스 시위가
미국 전역에 확산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지금 뭐 필라델피아 같은 경우가 그 독립 선언문을 갖다가 만든 곳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는 10만 명이 모였다고 하고요. 뭐 뉴욕에도 5만 명, LA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에 큰 시위가 있었는데 2만 5천 명. 그래서 미국 전역에서 정말 수십만 명 이렇게 모여가지고 항의를 하고 있는데 지금 어떻게 보면 안타까운 미국의 현 주소라고 볼 수 있겠죠. 왜냐하면 미국이 민주주의의 상징과도 같은 국가였는데 지금 미국이 여러 가지 사회 이슈로 인해서 분열되고 있고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생일 축하 노래를 해주는 열렬한 지지층, 마가라고 하죠. Make America Great Again. 이 마가 지지층이 있기도 하지만 저만큼 또 격렬한 반대층도 있어서 미국 사회를 잘 보여주는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미국도 양분이 돼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고민은 아마 이 이스라엘과 이란의 무력 충돌에도 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정보기관을 동원해서 이란 군부의 요인들을 정밀하게 암살했고요. 이란의 핵시설도 파괴를 했습니다. 영상 하나를 저희가 입수했는데 함께 보시죠. 사전에 잠입한 요원들이 드론으로 정확히 목표를 타격하는 모습입니다. 방공망과 미사일을 파괴하기 위해 유도장치를 설치하는 모습도 나옵니다. 작전의 목표는 주요 시설뿐 아니라 이란의 군 수뇌부, 핵 과학자 등 요인 암살까지 포함이 됐습니다. 이 작전은 Rising Lions Operation, 일어서는 사자 작전입니다. 일어서는 사자 작전, 이란의 군 수뇌부와 핵시설, 핵물리학자 등 요인을 암살하고 시설을 파괴하는 작전이 성공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란의 핵시설도 큰 파괴를 입었다고 하는데, 자, 신범철 차관님, 전 깜짝 놀랐는데 우리는 과연 북한의 핵 능력이 우리를 위협하고 있다고 판단됐을 때 우리는 북한의 핵시설을 이스라엘처럼 타격할 수 있을까? 파괴할 수 있을까? 라는 의문이 들어서 전 놀랐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한국과 이스라엘 상황은 전적으로 다릅니다. 북한은 우리 대한민국 수도 서울을 겨냥하고 있는 장사정포가 네.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서지컬 스트라이크, 정밀 타격을 한다 해도 적지 않은 보복을 받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가운데 사우디아라비아, 이라크가 껴있죠. 그래서 장거리가 있기 때문에 직접적인 지상군의 포병이라든가 이런 공격을 받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감한 공격을 했다고 볼 수 있고, 이번 일어서는 사자 작전의 핵심은 정말로 첩보 능력과 정밀 타격 능력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보여줬습니다. 네네. 사실은 이란은 이스라엘 측에서 계속해서 공격할 수 있다는 메시지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처음에 일방적으로 당했거든요. 그만큼 이스라엘의 모사드가 철저하게 준비를 해서 필요한 드론, 정밀 타격을 위한 드론은 미리 잠입시켜 놓고, 그리고 휴민트가 작동해서 그 사람들, 그러니까 군 수뇌부와 과학자들이 어디에서 들어와서 잠을 자고 있는지까지도 다 파악을 해서 정밀 타격을 했고, 또 사전에 이란의 핵시설, 방공시설, 미사일 시설을 갖다가 집중 공격함으로써 이란의 보복이 늦춰질 수밖에 없도록 하는 정말로 여러 차원에서 체계화된 공격을 감행했다. 물론 무력을 사용하는 것은 저희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군사작전은 정말로 치밀한 계획이 무엇인지, 네. 첩보작전, 정보작전이 무엇인지를 잘 보여줬다고 생각해요. 신범철 차관님 말씀 들으니까 국경을 맞대고 있지 않은 이스라엘도 저렇게 치열한 첩보 작전을 통해서 자국에게 해가 되는 적국의 핵시설을 파괴했는데 우리는 북한에 대해서 그렇게 치열한 첩보 작전을 수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이 섬뜩한 의문도 듭니다. 이스라엘이 왜 이란을 공격했을까? 바로 이란의 핵 능력의 고도화 때문입니다. 자, IAEA 국제 핵기구의 어떤 사무총장 라파엘 그로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란은 쇠고스 핵물질과 핵 관련 활동을 신고하지 않았다. 60% 농축 우라늄도 보유하고 있었고 핵무기 완성까지 1년 안에 소요될 것이다. 결국은 IAEA가 이란을 상대로 한 결의문을 채택했는데 이란이 이걸 듣지 않고 반발했거든요. 그러자 이스라엘이 핵시설을 지금 파괴한 거예요. 굉장히 과감한 결단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렇죠. 그러니까 IAEA의 권고를 이란이 거절한 것을 이스라엘은 어떻게 보면 군사작전의 명분으로 삼은 거죠. 네. 모든 군사작전에는 정당성이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이란이 핵을 갖게 될 경우에는 뭐 미사일 10,000발의 위력과 마찬가지다. 그러니까 생존을 위해서 선제공격할 수밖에 없었다는 명분을 내세운 거죠. 그만큼 사실 이란의 핵 프로그램이 지금 진전을 이루고 있어요. 트럼프 대통령 1년
1기 때 사실은 JCPOA라고 해서 미국과 이란의 포괄적 핵협상 합의를 파기했습니다. 그래서 바이든 행정부 때 계속해서 그것을 복원하려고 했는데 이란이 거절을 했어요. 그러니까 트럼프 2기 때 와서 다시 압박을 하고 있는 과정에서 이란이 그것을 잘 듣지 않으니까 결정적으로 이스라엘이 군사작전을 갖다가 결심하게 된 거죠. 이란과 미국의 핵 협상도 진전이 없고 이스라엘을 겨눈 이란의 핵 능력도 고도화되고 있다. 들으면 들을수록 우리와 북한과 상황이 묘하게 닮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른 건 이스라엘과 우리의 대응이겠군요.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과 함께 앞으로도 외교안보 이슈 잘 짚어보겠습니다.